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진행을 맡은 이침앱의 한만식입니다. 1억으로 3억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쿼드러플 동시 만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만기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선물을 받은 동시효과 때 지수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주변 시장이 좀 다들 안 좋았는데 국내 시장만 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뭐 안전하다, 좀 불안감이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또 이벤트가 좀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면 되는지 실시간 매매 단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과 연동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실시간 매매에 대한 매매 기법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투자에 대한 성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요. 제가 3회 시간 때 똑같이 1억을 가지고 주식과 또 옵션 투자를 병행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로 해가지고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 같이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고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시장이 이 동시만기만 되면 뭐 언론이나 방송에 보시게 되면 뭐 내 만회의 날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옵션 만기 그 날이 되게 되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충격에 대한 급락 뭐 이런 쇼크 뭐 예전에 뭐 11.11 쇼크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기만 되면 주가가 빠질 거다라는 우려들을 한 80% 90%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쫙 되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하락한 때도 있고 또 변동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거꾸로 오늘처럼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떻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요. 오늘 동시만기도 있었고 또 지난주와 이번 주 보시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무슨 롤러코스터 쇼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을 보는 기준이나 또 그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 이런 것들이 만일에 없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그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란하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졌는데 지금 뭐 지나고 보게 되면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별 차이는 없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더 이상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상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라든지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동시만기 잘 견뎠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쪽으로 끝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21선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21선이 이제는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좀 돼서 며칠만 지나면 다음 주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우상향 쪽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 급락이 나온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21선이 우상향하는 기간이 보통 짧게는 16일, 길게는 과거 사례로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이
작년 차트를 잠깐 옆에 제가 그어드리면 조금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상당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하락을 보시게 되면 뭐 작년 하락은 더 컸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몇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급락이 나온 이후에 보통 21선까지 일반적으로 반등을 주는데 여기서 실패. 지난번에도 급락이 나오고 실패를 주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 모습. 똑같이 여기서도 하락이 나왔었죠.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21선까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까지 회복을 보였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때를 기억하시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일부 또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유럽 시장이나 또 동양을 보시게 되면 또 오늘 주변 시장이 다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또 나홀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내일은 주말에 대한 또 두려움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일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례를 보게 되면 다시 결국은 파동을 그리다가 한번 충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그때 보시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면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지나가 보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 그 다음 주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렸는데 다시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우려가 보인다. 우려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셔야겠지만 그때는 비중을 축소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 더 이때 우리가 떨어졌을 때 뭐 인내하는 그 힘으로 지금도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참고 견디시는 게 좋겠다. 하루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하고 차트를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그 유럽 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차트 흐름을 좀 더 같이 보고서 이렇게 요동을 치고 바닥을 한번 더 이 아래쪽을 한번 테스트하고 결국은 또 다져주고 나서 이때 연초부터 랠리가 나온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이 여기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또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더 밑으로 빠지는 경우나 지루하게 박스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벤트가 이번 주말이죠. 주말 이벤트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이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죠. 6월 마지막 주에 유럽 쪽의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결국은 6월 달이 일정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생략이 될 것 같고 밑으로 내려갈 경우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다져주고 바로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1번인 경우하고 2번인 경우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요. 일단은 1번의 가능성 바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아래쪽으로 다시 하단 2탄이 나올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참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때는 다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환율을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지금 움직임을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는 거죠. 1180원대 우회에서 지금 1160원대 66원이니까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면 당연히 1160원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밑으로. 그러니까 연초 고점부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근데 다시 환율이 1180원을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1800을 다시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환율을 체크를 좀 하시라라는 쪽. 환율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환율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환율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환율 자체는 안정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1180원 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이벤트가 대외적으로 지금 그리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결 가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부분이 1160원 이하 1140원으로 내려오느냐, 이 아래로 1160원, 1140원으로 내려오느냐는 6월 말까지 이런 문제가 일단락이 돼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일단 주식 부분이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바닥에서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 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외국인이 다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은 환율과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환율과 외국인 부분들을 일단 체크하는 거,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쪽의 동향이죠. 선물에서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었는데요, 지수가. 선물은 선행이라고 그랬죠, 선행. 지수와 선행. 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쌍바닥을 찍기 첫 번째 전에 이미 터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선물 쪽에서 바닥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청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주식보다 먼저 지금 매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했는데 선물이 그러면 선행하는 거니까 다시 시장이 저점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내려올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량의 선물 매도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1일 기준으로 하루에 5,000개 넘는 매도가 선물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나오고 다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이탈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워닝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수로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선물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뀔 때, 지난번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던 개수가 채 6월 4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8,000개 매수가 들어온 게 오히려 시장이 급락이지만 이것이 급락이 아니고 반등이다라는 신호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시장이 다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선물에서 최하 3, 4천 개 아니면 5천 개 3천에서 5천 개 규모의 선물 매도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부 주식 비중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선물 쪽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시켜드렸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는 쌍바닥을 찍고 지수가 반등을 보였을 때 반등을 보인 요인 중에 하나가 선물 매수죠. 선물을 매수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이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선물에서 현물을 뺀 거.
이게 플러스 상태가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뀐 거죠. 이 빨간 게 선물 지수에서 이 빨간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권에서 이 추세가 일시적으로 플러스로 바뀌면서 오늘도 장중에 이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대량의 프로그램이 유입된 부분 오늘 지금 프로그램 들어온 거 보게 되면 2,400억이 들어왔는데요. 차익 거래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베이시스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예전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부분 이건 상당히 조금 워닝을 좀 가지셔야 된다. 약간 주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베이시스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베이시스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돼버리면 오늘 들어왔던 또 최근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량 들어왔던 게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요. 이게 다시 밑으로 안 좋아지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량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주요 체크해야 할 부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에 대한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선물 동향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 쪽에 상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차익을 통해서 이렇게 대량의 매수가 지금 그 바닥권에서 들어온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만일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비차익을 통해서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런 쪽에 선취매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약간 중립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해드리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아무래도 환율입니다. 환율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느냐라는 거. 두 번째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 방향이냐. 세 번째 베이시스가 플러스 상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쪽의 모습이 보인다면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지수가 웬만하면 1820 정도를 1820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선을 살짝 깬다 하더라도 1820이 지지되느냐 요 네 가지 1820포인트 지지 여부 요 네 가지를 좀 체크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정 주식을 축소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사례를 보시고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악재 또 상당히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결국 되돌아보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6월 달에 잘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 일 없었다 식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연초에 보게 되면 강한 랠리가 나왔었죠. 이렇게 거의 V자로 회복되는 모습을 시장은 자주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을 때 한국 시장이라는 것이 특징이 하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오뚜기처럼 강한 우리나라 시장,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드시지만 잘 버티고 있고 세계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요. V자 급반등을 자주 보여줬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게 되면 결국 다 회복을 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을 때 자칫 잘못 대응하시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체 큰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대로 좀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장중에 시장을 볼 때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제가 장중에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화면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어떻게 하고 또 프로세스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 모니터 제가 보는 게 요거는 좀 제가 그 사진을 찍은 지가 한 달 전쯤 지난 것 같은데요. 모니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개, 여기 하나 제가 추가를 시켰어요.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TV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6개 정도, 7개 정도를 장중에 화면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시장 흐름에 대한 파악을 하죠. 시장 흐름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업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의 동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장중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저희가 하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하는 화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 그 장중 시장 흐름하고 같이 보면서 한 6, 7개 모니터를 가지고 그 장중에 시세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모니터 1개 아니면 2개 가지고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 시장에 흘러가는 거, 또 이런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다 보게 되면 상당히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시장 전체 흐름을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장중에 또 급변하는 시세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려게 되면 모니터가 몇 개씩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환경으로 전문가가 방송을 하는지, 장중에 시세 모니터링을 하는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프로세스 투자를 가지고 제가 1부와 2부 출연하면서 그동안 1억으로 지금 우리 스트라이크 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4월 둘째 주에 1985포인트 1억으로 주식 계좌 1억하고 선물옵션 계좌 를 만들어서 주식 1억 전체 투자금으로 같이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성과로 보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지수가 지금 1870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985였으니까 지수가 한 11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잔고는 8,600 정도, 상당히 잔고가 한 13% 정도 지금 저도 주식계좌에 손실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있고 삼성 SDI, 기아차 이런 정보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주식 잔고 자체는 시장과 연동돼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주식을 담보로 얘기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요. 보유한 주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 선물옵션 쪽에 자산이 생기면, 자금이 생기면 그걸 담보로 옵션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일정 지금 급변동이 돼 있고 오늘 동시만기를 벌어졌는데, 지금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여기는 한 2,6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 여기 8,600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또 원래 1억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만 투자를 대부분 하는데요. 이 주식을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이 주식 금액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금액의 한 70% 정도를 선물 옵션 투자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 이 수익금이 일로 이체를 하시면 되겠죠. 2,600만 원을 일로 옮겨버리게 되면 전체 잔고가 1억 1,200이 되는 거죠. 전체 잔고가.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전체 우리가 1억으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한 12%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제가 한 달에
10%씩 수익을 내는 목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0%를 냈어야 되는데 조금 못 냈죠. 목표 대비해서는 일단 약간 8% 정도가 지금 부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5월 11일 날 뭐 전차군단 정도 종목을 가지고 주로 제가 포트에 많이 표준을 시켰는데 4월 16일 날 스타트해서 5월 달 그 1900 깨지기 전에 제가 한번 주식 비중을 50%로 한번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전량 이렇게 막 매도하는 거죠. 갖고 있는 주식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일정 리스크 관리를 했고 1800 밑까지 내려간다면 저도 그렇게 전망을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잔고가 5월 11일 날 9900 거의 뭐 손실이 없었었는데 4월 달 지수 하락 때 그 2차 하락 때 손실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옵션 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달 동안에 한 2,600, 5천만 원 자금으로 2,600이니까 한 50% 정도의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인데 크게 수익이 났던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났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날 고용지표가 부진해가지고 지수가 쌍바닥 찍으면서 급락이 나온 날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그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요. 1776으로. 그래서 요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오기 전 금요일 날 지수 하락 우려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일부 된 게 있습니다. 지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 그랬냐면 이때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주말에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미국 고용지표가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정 바닥을 찍고 반등이 21선까지 나와야 되는데 21선까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아까 제가 시장을 설명드릴 때 작년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일부 했었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하락에 대한 대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800만 원 수익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1700부터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쪽 옵션 잔고에서는 800만 원 수익이 나는 경우죠. 주가가 급락이 됐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우려를 했을 때 보험금을 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날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 제가 요 주말에 저점 이탈 없이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떨어지기 전에 하락에 대한 보험이 있었고요. 거꾸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밑으로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 외국인들 선물이 이날 8,000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드렸고 옵션에서는 상승 시 수익이 나는 쪽으로 배팅이 돼 있던 거죠. 그쪽에 포지션을 일부 갖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 또 수익이 나는 쪽으로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날은 보시게 되면 1,600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요. 48,000원에 매수했던 게 16만 원에 파는 겁니다. 2번이 콜옵션인데요. 콜옵션 247을 48,000원에 매수했던 게 200% 수익이 나는 거죠. 급등이 나온 날이 있습니다. 하락했다 그 다음 날 6월 7일 날. 그래서 그 급락 때 보험 들었던 부분하고 또 급등 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번 투자했던 그 수익이 어떻게 보면 전체 지금 두 달 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주식에서는 일부 손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부분이 있어서 이 수익금으로 갖다 지금 놓놓고 오히려 지금 주식 잔고에 한 1200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옵션 잔고 전체적으로 갖게 되면 한 2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그러면 지금 오히려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진다고 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옵션 매매를 일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옵션 매매를 병행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했던 부분들 이 친구들이 주식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식을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거래, 또 옵션에 매수했다 매도하는 거, 풋을 매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잘 포착하다 보면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요. 안타깝고 좀 하는 거는 지금 오늘 옵션 만기 끝나고 이제 뉴스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 옵션 만기 끝난 거 결과 성적표를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4천억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주가가 더 올라오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라 했는데 지난주에 1,000억에서 오늘 2천억 손실입니다. 오히려 1,000억 더 손실을 본 거죠. 이게 지금 결국은 외국인한테 그대로 갔다가 바치는 꼴로 되어 있는데요. 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또 파생 쪽 잘못 투자하게 되면 개인들 또 2천억 손실이니까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계속 깨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4천억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든 것은 여기에서 손실이 있는 거죠. 주식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11조를 샀다가 팔았는데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니까 뭔가 손실을 회복할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변동을 이렇게 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급락할 때 자기들은 풋을 팔아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요. 급등락을 시키면서 콜 매수, 풋 매도, 콜 매도하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량의 4천억 수익을 내는데 제가 1억 갖고 5천만 원으로 1억 중에 5천만 원이죠. 1억 중에 5천만 원 일로 넣어서 2,600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외국인 똑같이는 못했겠지만 외국인들 수익 내는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세스 투자라는 게 주식만 가지고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주식만 가지고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변동을 보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을 흔들어 가지고 돈을 뺏어가고 있는데 공부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못 뺏어가게 방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까 시장 설명을 드릴 때 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결국은 반등을 주고 지나고 보면 이렇게 반등을 주는 구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빠지는 게 오히려 프로세스 투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클럽의 투자 성과를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클럽 투자 전략 보시게 되면 작년에 안 좋았을 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장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작년 그 투자 성과도 이게 장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매매 성과와 관련돼서 작년에 실제 그 했던 부분들 성과를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24일입니다. 작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이니까 작년에 지수로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급락이 나왔던 거 지금하고 또 똑같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때 투자 성과도 잠깐 보시게 되면 전체 주식 계좌는 크게 1억에서 1억 700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오히려 7% 정도 수익이 나 있고 옵션은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9천만 원까지 수익이 나는 거. 그래서 전체 잔고가 50% 정도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구간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렇게 하락이 보일 때 주가가 급락을 보일 때 보게 되면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 과거의 패턴들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합니다. 왜? 시장에 그 외국인들 그 파생 시장 가지고 상당히 그 변동성을 줘서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고통을 주거든요. 클럽에 오시게 되면 투자 전략을 제가 주기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저점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전저점 이탈 없이 반등이 나온다.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급락이 있으면
급등도 나온다라는 전략을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사례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올렸던 내용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가라는 게 하락을 보이지만 결국은 과거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만 수급 동향을 분석하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던 전략들입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 차례의 급락 급반등의 사례, 그다음에 수급 동향을 지금 거랑 분석해서 그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있기 때문에 저런 준비들을 5월 20일 날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6월 3일 날 지수가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죠.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6월 3일 최바닥으로 떨어진 6월 4일이니까 6월 3일 날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전략을 올려드리는데 전저점 이탈 없이 반등에 무게를 두고 또 한 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락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게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데 급락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8,000개 샀죠. 그러니까 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걸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1,60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가만히 두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금은 급락이 나오고 바닥을 2번 형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나 결국은 올라옵니다. 위쪽으로. 고통을 많이 줘가면서. 그러면 주식은 실적이 좋은 주식이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되는데 장중에 이런 변동을 줍니다. 외국인들이 변동을 줘서 주는 이유는 왜 그러죠? 지금 본 것처럼 주식에 큰 변화를 안 주고 여기서 막 변화를 주는 거는 아까 수익 보여드린 거 4천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수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달 매매하게 되면 이런 수익을 내서 주식의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런 쪽 그 매매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전략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아카데미 쪽으로 가시게 되면 리치맵 사이트 오시게 되면 전문가 아카데미라고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거로 선택하게 되면 지금 6월달 한 달 내내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큰 수익을 냈던 이 선물 옵션에 대한 특강을 제가 지난 주말에 해서 무료로 지금 오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1시간 1시간씩 2시간 동안 무료로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했던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무료 강의 해드렸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매일 저녁에 한 10시경에 온라인 사이트 리치맵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오시는 거 안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리치맵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도 이거 방송 끝나고 이따가 9시 반부터 전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잠깐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대로 계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사례를 잠깐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2011년에 14만 원 하다가 14만 원 하다가 지금 5만 9천 원까지. 이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많은 종목들이 14만 원 하던 게 6만 원. 지금 이게 지금 삼성전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조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급락이 맞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 시장이 바닥을 찍고 터닝하게 되면 바닥에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기 차트를 잘 보시고요. 이렇게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을 잘 공부를 하여 두셔야 됩니다. 바닥을 만들고 바닥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바닥이 같거나 아니면 높아져야 됩니다. 바닥이. 그리고 나서 1차 21선 회복. 21선 회복하죠. 61선 회복하고 121선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내비두게 되면 V자로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실적이 괜찮고 기관외국인 수급이 붙게 되면 급락했던 종목들이 시장과 연동돼서 반등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급락이 컸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종목만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대표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조선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를 잘 보세요. 바닥이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 현대 EP네요. 종목이 현대중공업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 자체가 현대중공업은 요거는 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충격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저점이 같아지고 지금 약간 머리를 치들고 있는 요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위치. 그래서 이 61선이나 121선 요 부분에 갔을 때 한번 두들겨 맞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그때 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급이 붙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강도가 좋아지려면 이 친구들이 매수가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각도랑 여기랑 붙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올라오지 않고 매수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바닥이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다 위치가 크게 무리가 없고요. 아직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제철은.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화학업종 갖고 계시니까 지금 보면 거의 같죠. 다행히 지금 기관외국인들 보게 되면 약간 매수 기간인데 이게 세게 치고 올라오면 여기와 여기가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이 수급 동향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또 갖고 계시니까 LG화학도 보시게 되면 비슷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것들이 또 기계 종목이니까 마찬가지죠. 요거는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거. 그거는 기관이 좀 더 샀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점이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수급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차트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던 사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출력해서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컴퓨터 옆에다가. 이거 옆에다 붙여놓으시라고. 그래서 갖고 있는 지금 하락이 컸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뽑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수급도 붙어야 되고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게,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은 모양새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안에 있는 물 주고 뭐 벌레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하듯이 종목을 꼼꼼히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고 하락 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시장보다 강한 옆으로 가는 종목에 관심을 두는 습관을, 버릇을 그쪽에 들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 잘 복구를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매매하실 때 웬만하면 우상향 패턴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바닥권에 있는 게 좋냐, 아니면 바닥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승으로 돌아가는 종목이 좋냐, 종목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하락이 똑같이 나왔는데 SL 같은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미 지금 상당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61선, 121선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V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락이 나왔지만 빨리 지금 돌아가는 거, 기간이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종목으로 밑에 이런 종목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이쪽으로 빨리 갈아타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그렇게 교체하시는 게 안전하니까. 이미 다 왜 여기서 고생하시냐는 거죠. 여기 다 이미 돌아서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돌아선 종목을 좀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시장에는 이미 바닥을 만들고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날이고 장중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가 만들어진 거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자리가 매수 위치고 오늘 같은 날도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여기 바닥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고생들을 하시냐. 이미 이렇게 돌아선 종목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지금 또 다음 주 또 길게는 6월 말까지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일정상으로 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6월 말까지. 앞으로 2주 동안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미 돈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지만 수급이 붙어 있고 우상향 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관심을 두시게 되면 매매할 종목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부진한 종목은 일단은 좀 계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현금으로 좀 만들어서 매매 기회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영업무역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올라갈 때 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올라갈 때는 수급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라는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한번 휘청거리거든요. 이렇게. 5일선을 깨게 되면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올 때 끊어주고 다시 한번 지지가 됐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여기 하락 종목, 급락 종목을 만일에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급반등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급반등이 나타날 때 수급이 붙나 안 붙나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이따가 방송 끝나고 9시 반에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리치맵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무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 좀 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종목들 직접 보유한 종목도 진단도 해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